이제 1년 또 두고 나니까 이제 또 그래갖고 또 가라는데 이게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얼마큼 될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부품이 어디서 어떻게 아니, 오는지. 빨리 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면 할 수도 있습니다. 빨라야 일주일이 네, 될 것 빨라야 같습니다. 빨라야. 빠르면 일주일이라지만 최악의 경우 수리 기간이 2주도 되고 3주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작년에 밑에 케이스는 바꿨다가 저 받침. 속이 상할 대로 상했나 보네요. 지난 며칠도 힘들었는데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저 사람들 소인들도 짱이 길어주려고. 멀려는 뻣뻣하게 된장에다 묻혀봐야지. 된장. 그렇다고 어려운 걸음한 손님들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법. 기계 고칠다. 밥이 한번 하고 싶어. 네, 내려오고 있어요. 어쩌고 고쳤을까? 아니 못 고친다가요. 그럼 어찌했을까? 고치기는 고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고치는 건 아니고. 큰일이네 저는 오르면. 할수 없죠. 큰일은 사람 죽은 것이 큰일이야. 그럴까? 응. 사람 안 다행히 죽고 살기 괜찮아. 다행히 날씨라도 지금 자칭 타칭 혈도지사가 남편이니 일 있을 때마다 손님 대접을 도맡아 하는 복희 할머니. 생고사리를 해서 해놓은 게는 고사리가 뭐다요? 쌉스러워. 여기서 꼬자리도 나름만이면 네. 고사리가 쓴 쌉스러워. 것이 나죠. 제너레이터 그 코일이 탔는데 이제 코일이 탄 게 아마 이 섬이라서 이 습기가 많고 습기가 들어오면 빨리 빠져나갈 수도 그 송풍기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데는 이제 할 수 없지. 고칠 동안은 이제 그들이 살아야지. 식사 대접을 마치고 사람들을 다시 무트로 태워다 줍니다. 혈도에서 배로 40분 거리인 진도. 아이고 부탁합니다. 예예예. 최대한 빨리 교체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편지하실게요.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 하는 작은 가게. 바로 혈도로 온 우편물을 찾아가기 위해서죠. 그리고 형님 씨가 우리 저 속도 옥의 속도 저 우편물 다 받아 놓으셔. 그 편지를 잘 보셨죠? 서이만 할아버지가 갑자기 수조를 뒤집니다. 수포. 네. 그 양반 신세지에 쌌게. 갖다 반찬하시오. 직접 잡은 농어로 사례를 하는 서이만 할아버지. 귀찮은 내색 한 번 없이 편지를 맡아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형님 형님 안 터져볼까? 오고 가는 게 정이고 사람 사는 맛이라 믿습니다. 형님 들어가십시오. 잘 먹게요. 네, 조심하세요. 섬에 관한 일이라면 우편 배달원까지 자처하는 서이만 할아버지. 누가 시켜서 했다면 못했으니 조상의 뼈가 묻혀있고 자신이 나고 자라는 고향이기에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해내는 쪽입니다. 제철을 맞은 톳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바지선까지 대동하고 톳 수확에 더 열심인 서영배 씨네. 가위 안 빠지게. 하나다. 좀 정자가 안 좋아가지고 생산시대로 못 내먹었는데 올해는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어렵던 작년은 가고 올해는 대풍입니다.
잘 됐다 잘 됐어 잘 됐구나.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자, 올해 덕분이나 좋아갖고 고향에 돌아오리라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한 건 넉넉한 바다와 물심양면 거들어주는 친척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톳과 미역을 넣을 수 있는 방파제 역시 육촌 형님인 서희만의 야심작. 미역 많이 했어요. 어이 있는 대로 이제 다 해갖고 왔네. 동숙은 톱 많이 했는가? 쓰겠네. 많이 해야지. 미역은 모자리 그러고 많이 해요. 미역? 우리 아그들이 주라간게 하네. 아그들도 주고 소임 오시면 소임들도 주고 그러려고. 형님 욕심에 팔라고 그러지. 내가 이것을 팔아먹겠는가 요만치 해갖고. 허리 아픈데 인간이 좀 하시오. 알았네. 이 소원이 나는 소원이 너무 이 선창 잘해놓은 것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 그래갖고 내 돈 들여서 적을 내라. 3분의 2는 내 돈 들어간 거죠. 오직 원고졌으면 그랬거든가. 너무 피든 칠칠해갖고 미친놈이. 내가 골비였었어, 골비. 파도로부터 고깃배도 보호하고 톳을 말린 너른 공간까지 확보했으니 일석이조네요. 말이 맹치고 슬프다 이네 세상. 생각만 하면은 뜻이 깊은 선창이세. 아이고 참. 도시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이나마 살기 편한 섬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섬을 보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폐교와 보리수 나무까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서희만 할아버지. 나름 의리를 지키는 중입니다. 에이, 그만해. 배고픈 시절에 요놈 이 돌동 나무가 시장용 사람들 그 배고플 때 시장용 시켜줬을 게 이제 그 보답을 해야지. 야, 그 안 그러면 막 이거 애기 때는 이거 귀했지만은 지금은 더 필요 없다. 그러고 내 자처하면 안 되지. 항상 그런 생각하고 살아야지. 자신을 품어준 고향을 모른 채 하는 것 역시 의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른내 평생 섬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충전시니까 약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전기 쓰는 거예요. 전기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 아니고. 끝이 없어. (200년) 전 혈도에 정착한 선조로부터 7대째 섬을 지키고 있는 서희반 할아버지. 아내 박복희와 부부의 연을 맺고 일남 6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어 뱃일에 김양식까지 닥치는 대로 일한 두 사람. 결국 아이들 모두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 모두 장성해 일가를 이룬 지금 혈도의 발전은 할아버지의 다른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서희만 할아버지의 섬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일종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여기 사람들 전부 투기바람에 땅을 좀 팔아버렸었어. 집들까지 다 팔아버렸어. 내 것만 안 팔고. 우리 그 몇 대
6대 7대 저가 여길 땅을 잃어갖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나는데 그 땅을 팔아갖고 어디 가서 부자가 될 것 같으면 전셋집 하나라도 모두를 그 팔아갖자 막았어. 그 돈만 날아가 볼지 그 조상 대대로 물러오는 땅만 없어져 버리지. 나는 옛날에 우리 영감님 이게 그래야지요. 그런 남편과는 생각이 약간 달랐습니다. 각수가 왜 그래 맛있을까? 짜요? 나다 주셨네. 밥 먹을 때 끼는 거 갖고 밥 먹어야 돼. 참 이렇게 마누라가 없이만 슬프질 않이. 밤낮도 쓸쓸해서 못 살았어. 나는 항상 해서 있잖아. 우리 애기들이라도 참 하나하나 살리게 전세라도 살리지 왜 너무는 다 펀디 안 펀고 그랬다고. 응. 철이 없어. 철이 없어. 철이 없어. 철이 지금도 철이 없어. 지금도. 나이 먹었어도 철이 없어. 뭘 어째 여기 묻혀놓고 안 먹어? 목소 내가 놔줄게. 금방 먹었어. 맛있을 거 있어. 내가 놔줄게. 맛있어. 웃음 나오겠어. 남의 손에 넘어간 섬 땅을 되찾겠다고 재산까지 처분했던 남편. 그 못 말리는 섬 사랑을 이해하는 게 어찌 쉽기만 했겠습니까? 며칠 뒤 노인들만 남아있던 혈도에 젊은 처자들이 넘쳐납니다. 서임한 할아버지의 딸들이 찾아왔나요? 자기는요, 큰언니는 막 시켜요. 누구는 청소해라, 누구는 빨래라, 누구는 밥해라. 자기는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요, 지금도 입만 살았어. 나보다 네가 그랬지. 위에서 막 눌려갖고 힘이 세갖고 내가 다 했잖아 일을. 그러니까 어쩔 때는 어떻게 화가 나야지. 그러니까 힘으로 말로 못하니까 힘으로 대답을 해야지. 힘이 세가지고. 나는 오빠한테도 맨날 혼났어 시키야. 오빠가 아버지가 저기 엄마랑 이 밥 해놓고 있어라 그러고 바다에 가잖아. 미가로 가면 또 나한테 하라는 거야. 싫어. 오빠 시켰잖아. 내가 그러면 또 나 자기는 그 우리 TV 막 나왔을 때 막 그 했잖아. 만화 마루치 아라치 막 그런 거 했잖아. 그거 보려고 한 내가 계속 안 한다면 또 나한테 막 나 때렸어. 그래서 내가 서임한 할아버지의 일남 육녀 중 장남인 서일남 씨도 벌초를 하러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못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8대 손으로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일남 씨. 나로 말하자면 7대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요 지금. 그런 아들이 대견합니다. 이거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쉬라 그랬어? 쉬라 그러면 쉬라고. 시원하게는 먹고. 7대 손과 8대 손이 부지런히 조상님의 선영을 돌봅니다. 저까지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다음 때부터는 할지 말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벌초를 해야 돼. 할지 말지 모르지. 네가 들어가서 선산도 지키고 살아야지. 아, 왜 지금은 살 수가 없고 좀 더 있다가 이제 나이 좀 더 먹으면 그런 생각이 볼랍니다. 아직은 돌을 생각은 현재는 없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내가 자주 다니면서 이렇게 벌초를 하랍니다. 아침 지역으로. 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벌초를. 지금 바람들은 이렇게 크게 안 해. 옛날 사람들이 막 그 바람을 수백 편 하죠. 크게 했어. 작잡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서임한 할아버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섬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은 굴뚝이지만 한참 가르칠 아이가 셋이니 대놓고 들어와라 강권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여가 살면서 부모도 돌보고 산산도 돌보고 살았으면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지. 권할 수도 없고. 요새 애들은 옛날 사람들하고 틀려갖고 생각이 다 틀려. 그렇게 억지로 사람을 못하지. 그러나 자신도 어느덧 74세 노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혈도도 자신과 운명을 같이 하진 않을지 두려워집니다. 애들까지는 이렇게 잘 지키고 산산 지키고 살았는데 오늘 자손들이 앞으로 산산 지킬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네.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끝없는 구애. 그 절절한 마음을 알면서도 따를 수 없는 아들의 마음도 애석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은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여기서 아버님 대를 이어서 이렇게 살고 지금 섬을 가꾸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시는데 저는 이제 한참 일을 할 나이이기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섬을 향한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마음이 착잡할 때마다 나오는 바다는 섬처럼 포근한 안식처. 어린 날엔 부모님을 거들고 젊어선 대식구 부양하다 보니 젊음은 바다 위에서 흘러가고 섬에서 황혼을 맞았습니다. 남들은 도시가 좋다고 난리라지만 한 번도 못해 나가지 않은 걸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맛은 했을게. 맛은 했어, 맛은. 부지런히 몸을 놀리면 고픈 배를 채워주고 자식들의 학비도 마련해 주었던 섬 혈도. 혈도는 조상의 뼈가 묻힌 뿌리이기에 앞서 평생 고락을 함께한 그 자신이기도 합니다. 모처럼 월척이 걸렸습니다. 제작진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건져 올린 농어. 힘도 크기도 전에 잡힌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버님 굉장히 큰데요? 금년 천생이야. 자식들 먹이려고 낚시를 나온 길인데 마침 큰 선물을 받았네요. 정말로 기가 막혀보네. 혈돈 역시 할아버지의 소중한 보물섬입니다. 어째 쓰거나 이렇게 해서 낚싯대를 여기다 놔. 딸 셋과 아들 하나에게 먹이기엔 충분한 양입니다. 기가 차면 이렇게 살줄 알아요. 기름 많이 팍 쳤네. 쓸게 드신다고요? 쓸게? 잘 먹겠습니다, 아버님. 아, 대를 이어 섬을 지킬 아들에게 제일 귀한 쓸개부터 먹입니다.
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좋은 거 다 먹여놔 봐야 이제 나중에 효도할지 모를게. 아버님 나중에 또 나한테 또 뭐 쓸개 없는 놈 어쩌노 하지 마십시오. 또 이거 농어 쓸개까지 먹었는데 또 쓸개 없는 놈 하면 안 됩니다. 아야 비늘 주자는 거야 비늘. 섬으로 들어오려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아버지. 그 말을 애둘러 거절하는 아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이 펼쳐지나요? 엄마 내기 맛없지. 그렇지 아버지. 진하게 끓여야지. 자, 지리같이 끓여 먹게 뭐. 또 뭐. 그냥 된장 넣었어. 많이. 아유. 아버지와 일남 씨의 미묘한 신경전은 벌써 몇 년째 해를 넘겨 계속됩니다. 아니 여기다. 너무 많이 농어뼈에 직접 딴 미역을 넣고 국을 끓이는 복희 할머니. 맛있어. 아버지가 잡은 농어에 어머니가 딴 미역을 넣은 국. 혈도에서나 맛보는 하나뿐인 맛입니다. 엄마 살이 진짜 맛있다. 사가 너무 이게. 아버지 고기가 크니까 진짜 더 맛있다. 맛있다. 응. 미역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조상들 상에다 올리십니다. 명절 때도 이렇게 끓여서 올리고요. 명절 때도 안 넘었어? 돌명하고 이 농어 같은 거 이렇게 끓여서 같이 이런 걸 모르겠어요. 우리 섬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런 데서는 이런 형식으로 해요. 조상님한테 이 귀한 것이 이렇게 많이 드십시오. 항상 그렇게 잘 나왔대. 그럼 저도 나중에 제사 모실 때 이렇게 이렇게 국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아버지 엄마한테 돌아가시면 내가 낚시를 못하면 낚시 못하겠다. 못하면 사사라도 해야지. 아버님 큰일 났네요. 저도 낚시를 빨리 배워야 되겠네요. 자칫하다간 귀한 농어 미역국도 제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나요? 그날 밤 발전기가 고장나니 50년 전 밤풍경이 펼쳐집니다. 아 야구증이야. 아까 약 그거 아버지 드려. 똑같았거든. 똑같아 아버지 간장. 천식을 앓고 있는 데다 요즘 들어 허리 통증으로 약을 달고 사는 아버지. 오늘 탄 약이요. 어차피 똑같이 아버지는 똑같은 약 타잖아. 응. 한꺼번에 그만 드셔도 괜찮아. 골다공증에 걸려 허리까지 굽은 어머니. 그런데도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니 걱정스럽습니다. 엄마는 일을 만들어서 하지 마 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응? 좀 쉬면서 하라고. 일을 만들라고 해갖고 또 혼나고. 아버지가 술 잡수고 다니니까. 못해 사셨다면 자주 들여다봤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게 자식들은 더 가슴 아픕니다. 혈도 내 사랑을 외치는 아버지 때문에 불편한 섬살이 함께 견디는 어머니가 안쓰러운 딸들. 우리 엄마는 도시 생활을 훨씬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는 옷 좋아하고, 우리 엄마는 옷 좋아하고, 이불 좋아하고. 완전히 또 도시에 사는 사람이 어디 구경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 엄마 섬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 우리는 와서 그냥 하루 있고 이틀만 있어도 답답하고 막 힘든데. 기왕 이제 산 것이게. 죽으나 살아 이제 여기서 살았을게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살아야지 지켜가냐. 이제 살고 그러다 이제 살다 가라가면 가고 이제 가라가면 가야지 할 수 없지. 아프지 말고 건강만 해. 응? 그래. 진짜 걱정하지 말어. 이제 내 힘 알아서 일도 하고.
사건 쉽게 이제 너희들 건강하고 그러고 살면 되었지. 엄마도 이제 더 불할 것도 없고 너희들 이제 다 너희 집 챙기고 살게 하나 이제 걸릴 것도 없고 엄마는 오늘 죽어도 소원이 없어. 이제 아버지 그저 살아계시고 내 나이에 영감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드물어. 무트를 모시려고 해도 완강한 아버지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히고 맙니다. 그날 오후 엄마 잘 있어 얼른 들어가. 잘 있어요. 들어가 얼른. 일찍 품을 떠났던 자식들이기에 작별이 더 애틋합니다. 중학교부터 못해 나가 자취하랴 공부하랴 고생도 많았던 자식들. 섬으로 돌아오는 자식들을 태우느라 주말엔 배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젠 연례 행사로 싣고 다니지만 태울 때마다 뿌듯했던 옛날 그 시절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가세요 아버지. 네. 바다 사나이 서이만도 자식과의 작별 앞에선 마음이 약해집니다. 잘 살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살갑게 챙겨주니 이런 복이 또 있을까요? 처음에 한 번씩 올라오면 큰맘 모야 오는데 보통 서는 거 아니지. 나가 험하게 들어가지고. 칠남매 가르치기 위해 손마디가 뒤틀릴 정도로 일하며 살았던 지난 세월. 그래도 고생한 보람은 있나 봅니다. 며칠 뒤 식수 탱크를 좀 봐야지겠네 오늘은. 우물이 따로 있나요? 그렇지 그렇지. 급수선이 실어다 준 물 먹어. 이것이 급수저 식수 탱크지.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오늘 지금 뭘 안 보니까 몰라. 알아버려야지. 30여 년 전부터 먹는 물은 급수선으로 해결해온 혈도. 2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은 물을 받아야 합니다. 물이 다 떨어져 버렸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당장 면사무소에다가 말해서 물 들어가게 했으네. 물 떨어져도 모르고 있었으니. 오늘 물이 떨어져 버렸어도 혼자 가겠네. 그럼 물 실어라기 했을 때 당장 명의로 전화갖고 물 들어가게. 실어라기 하지. 우리 두목이 밥도 굶을 뻔했네. 물 떨어지면 밥도 굶지. 날도 가문데 사흘 버틸 양밖에 없네요. 다급한 마음에 서둘러 면사무소로 전화를 거는 할아버지. 예, 여보세요. 그 면사무소죠. 수고하신다. 예, 가사열도인데요. 아, 식수가 똑 떨어졌어요. 요즘 안 봤더만. 큰일 났습니다. 예,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아, 그래요? 아, 되도록이면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예, 알았어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며칠 있어야 온다는데. 일정이 잡혀가지고 여기저기 진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린다니 난감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